안녕하세요. 최고사님, 부동산을 구매한 이후에요. 네. 부동산 원이나 음. 아니면 구청, 시청 뭐 이런 곳에서 네.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뭐 적지 예. 않습니다. 예예예. 근데 이제 소명해서 끝나면 좋은데 음. 관할 세무서나 음. 아니면 지방청에서 네. 세무조사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쵸. 예, 근데 보통 네. 이제 증여세 세무조사로 나오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그 취득 자금에 대해서 인제 작성해서 내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제출 이후에 소명을 하라고 또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인제 부동산원이나 그런 데서 인제 소명하라고 해서 소명서까지 작성해서 증빙을 갖춰서 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그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는다. 이런 상황이 생기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주택을 취득하면서 낸 소명서는 그 주택 취득 자체에 대한 그 자금에 대한 걸 소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출한 소명서에 대해서 검토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에서 이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세청으로 이제 그게 공유가 됐었던 거죠.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사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소비 지출이라든지 신고된 소득이라든지 그 소득이 내가 벌어들인 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증여로 인한 뭐 자산이 증가했다든지 현금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이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런 결론에 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증여세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시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이렇게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시면 그 부동산 취득 자체에 대한 자금 원천뿐만이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되는 그 기간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뭐 25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다. 그런 조사 대상 기간이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내가 취득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어떤 금융자산의 증감이라든지 그런 모든 자산의 증감이 내가 소명해야 되는 그 대상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네. 부동산 사다가 세무조사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어, 왜냐하면 부동산은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이고 네네. 자금의 출처는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이 조사가 나왔으면 당연히 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기간이 1년으로 나왔어도 네. 보다 보면 연장이 되거나 길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음, 사실 인제 조사를 받게 되시는 상황이 되면